킴님은 굳이 이런 프로에 나와가지고 자기 동네에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동호회 모임 가서도 그냥 재밌게 사시면 되실 분이 굳이 이런 프로 나와가지고 욕먹고 인간의 그림자를 보는 느낌? 킴님이 그렇게까지 악랄한 사람은 아니란 말이지. 그냥 평범하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건 사실인데 조금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 정도죠. 나랑 친해지고 싶진 않은데 어떤 모임에 있으면 그래도 있을 때는 또 재밌기도 한 약간 그런 느낌이란 말이지. 강약약강, 잔머리 굴리기, 그리고 잔머리 굴리기, 적당한 이기적임. 영업을 처음 할 때도 엄청 부끄러워. 그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뭐 직장은 안 그런가? 군대도 그렇고 다 그렇지. 항상 그 윗사람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능력 없는 윗사람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아부를 해야 되고 킴님은 잘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걸 잘하다가 보니까 세상은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된 걸까?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우리 안에 어떤 그림자를 보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 인간의 어떤 본성 교양이 없다. 그게 동호회 같은 모임에서는 서로 막 교양 따지진 않잖아요. 뭐라고 해야 될까? 뭐 동호회도 동호회 나름이긴 하지만 약간 그런 부분. 어쨌건 그 킴의 모습도 상당히 흥미로운 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모습들이잖아요. 막 이 사람들이 완전 뒤틀려 있고 막 그런 막 빌런 짓을 했다기에는 그것도 아니란 말이야. 근데 김도 마찬가지야. 김의 어떤 서툰 부분, 그냥 뭐 맛있는 거 해줘, 나 잘 먹어라고 말했던 그런 옛날 아버지들이나 아니면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했던 그런 모습들, 철없는 모습, 그렇지만 또 일관된 솔직한 또 그런 모습들. 킴은 우리 인생에 존재하는 사람이야. 최소한 우리 내면의 그림자로도 존재하고 우리 주변에 항상 있어. 친구로 두진 않아도 어떤 동호회나 이렇게 처음 봤는데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나 진짜 부끄러움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게 어떻게 보면 킴님을 봤을 때 더 보통 분들이 짜증나는 이유지 않을까 싶어요. 킴님은 보통 사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 기억 속에 떠오르잖아요. 뭔가 이렇게 잔머리는 많이 굴리는데 뭐 좋게 말하면 전략적이지. 근데 그게 너무 얄팍해서 결과적으로는 큰 이득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근데 이제 부끄러움이 없어서 단기적인 이득에 굉장히 몰입하고 그리고 자기 변호나 이런 거에 충실하고 그리고 피해의식이 있고 열등감이 기본적으로 있다 보니까 지기 싫어하는 면이 꽤 있고 내가 묘사한 이런 포인트는 다 있으니까 이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물론 남 눈치를 안 보고 살아도 되지만 어떤 평판이나 이런 게 나빠질 거라고 생각을 못해. 이거는 편견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직업에 따라서는 단기적으로 관계를 맺는 브로커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킴님 같은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 100%는 아니에요. 이 사람과 한 번만 보면 끝나는 관계면 당연히 단기적인 이익에 충실할 수밖에 없겠지. 단기적인 이익에 충실하겠지. 왜냐면 한 번 보면 끝인데. 그래서 브로커라는 단어가 그래서 부정적으로 느껴지잖아요. 브로커라는 단어가 단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야. 이게 내가 지금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좋은 관계를 위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신의를 보여준다거나 방망이 깎는 노이처럼 최고의 제품을 최선을 다해서 이걸 알아보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시간도 돈도 손해를 봐가면서 만드느냐. 근데 그럴 필요 없지. 한 번 팔면 끝인데. 그런 세계에 있다 보면 그거에 물들 수가 있겠지. 주방 기구 회사면 그런 것도 하시나? 그거로 이렇게 사는 것도 하시나? 그런 것도 하시고 하시면 되게 유리한 영업이겠다. 저도 킴님 얼굴을 보고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자기 세계도 너무 과했고 피해의식도 강하긴 했지만 남을 잔머리를 굴리면서 속이는 건 아니었어. 나보다 급이 낮은 사람은 이 사람이 급이 낮다고 보고 높은 사람은 그 높다고 보니까 애초에 급을 안 낮는 사람은 내가 급이 높은 사람한테 쫄지도 않고 급이 낮은 사람을 무시하지도 않지만 애초에 급이 나뉘어 있으니까 데이트 프로를 너무 게임처럼 대한 것일 수도 있을까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킴님의 기준은 너무 가벼웠던 것 같아. 어떤 사람이 진심으로 진짜 이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끌려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 안 될 것 같으니까 쟤한테 지금 가고 저걸 전략적으로 하고 있구만 이라고 킴은 생각해. 자기 세계관에서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킴님에게 김의 어떤 진심은 상당히 울림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김도 어쨌건 뭐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은 사람이지.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김이나 킴이나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애매하긴 해. 그럴 수 있어. 근데 킴이 김을 보고 그 울림을 느끼고 아, 사람이 진심이라는 게 존재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살지 않는 사람도 있구나 라는 거를 배워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니네도 나랑 똑같잖아. 내가 뭘 잘못했어? 이렇게 되는 거야. 니네도 똑같잖아. 안 똑같거든. 왜냐면 진짜 솔직하게 내가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다 하는 사람이 있거든. 뒤로 다 딴짓하는 것 같지만 딴짓 안 하는 사람도 있거든. 그냥 보여주는 게 다인 사람도 있거든. 근데 킴은 다 그런다고 생각해.
근데 인간의 내면에 그러고 싶은 마음은 있지. 그런데 또 킴님의 마음을 이해는 해. 왜냐면 솔직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건 사실이거든. 킴님이 그동안에 만나왔던 사람들 중에 킴님처럼 생각해서 보면 아 역시 그런 그렇지 라고 생각하면서 킴님도 인간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계속 그 잔머리 싸움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살아남아 온 걸 수도 있어. 이 일을 하다 보면 돈보다 가치를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그게 꼭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 적당히 밸런스가 필요하고 결국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균형을 이루는가. 그게 제가 이제 어제 새벽에도 만든 강의인데 외부 통제 요인이 있고 내부 통제 요인이 있고 외부 동기가 있고 내부 동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외부 통제 요인은 이제 벌 주는 거, 돈 받는 거 뭐 이런 거지. 내부 통제 요인은 내가 스스로를 규정하는 거고 동기도 마찬가지야. 동기는 남이 시켜서 하는 게 외부 동기. 내부 동기는 내가 기꺼이 하는 거. 근데 그게 결국 어떻게 보면 돈과 보람이잖아요. 굳이 말하자면 두 가지가 조화가 돼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김이랑 부딪히는 거예요. 김님이 봤을 때 김은 의이고 애기야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김이 그렇게 진심을 말하면 아 카메라에 있다고 또 아 오바하네 뭐 언제 봤다고 아 오바 좀 하지 마요. 아 좀 사람이 솔직해져야지. 아 이 사람 바보네 바보거나 오바하고 있다고 생각해. 의그 애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이제 킴님의 방식이죠. 이렇게 말하면 더 궁금하지. 그냥 있는 척 있어 보이는 척. 음. 킴은 절대 자기 기준에서 김을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 순수하게 솔직하게 임하고 있고 일종의 포장지를 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할 수가 없어. 킴은 항상 그렇게 포장지를 해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항상 포장을 하고 잔머리를 계속해서 쓰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사람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킴과 킴의 가장 대비되는 모습에 나오는 게 실은 이 두 사람이 같이 술자리였고 여기서부터 이미 사이는 벌어졌어. 그래서 여기서도 킴은 이 추세를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김은 남자한테 선택권 주면 바로 해결되죠. 김은 내가 가서 만나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실은 이거는 박 씨가 처음 등장했을 때 두 사람의 반응도 굉장히 달라. 킴 같은 경우 스틸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람의 일단 외모로 등급을 나눠버리거든. 그래서 박 씨는 뭐 포식자, 생태계 교란종. 근데 이 스틸킴이 봤을 때 지점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좀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이제 이 이성을 만나는 이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편안하게 돼야지. 근데 박 씨가 왔을 때는 긴장을 하고 거기서 이제 계속 운동하셨나요? 완전 사기캐네. 막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눈에 띄어. 그게 스틸킴의 어떤 얄팍함이지. 어려서는 그 사람의 외모로 그 사람을 판단하기가 쉬워. 남자들 세계에서도 상대를 판단하는 건 힘과 깡 그 두 가지가 그 사람의 강력함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서열이 정해지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 그렇지 않지. 힘이 없어도 깡이 없어도 훨씬 더 사회적인 힘이 있고 그게 힘이라는 게 어떤 지식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그 사람의 어떤 유쾌함도 그 사람의 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런 입체적인 것들을 보지 않고 일단 거기서는 멋있고 그걸로 딱 나눠버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내려놓고 봐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박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을 직접 했지. 물론 실제로 박 씨가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을 이 나이가 되니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외모보다는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지 않나 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실은 그렇게 되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이 스틸킴이 여전히 딱 이렇게 이 사람의 외모로 그냥 그룹을 지어버린다는 게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미녀 삼총사 분들이 워낙 다 그 상대 이성을 볼 때 1순위로 외모를 보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게 강박에게 몰렸지. 실제로 이제 나이가 좀 들고 이렇게 데이트를 하다 보면 외모를 넘어서는 매력으로 어필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이게 오히려 생각보다 나이가 들수록 인기가 떨어지는 남자 스타일 중에 뭐가 있냐면 어려서는 잘생겼었어. 꽃미남이었어. 근데 나이가 들면 꽃미남이 남아있지 않거든. 관리가 잘 안 되고. 그런 경우에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상담까지 받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어려서 예를 들어서 그런 데서 외적으로 부족하면은 뭐 유쾌함을 기르든 아니면 유머를 기르든 아니면 뭐 내가 뭐 하다못해 노래를 부르든 아니면 자상함을 키우든 한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항상 예를 드는 분이 누가 있어요. 허각이 어쨌건 뭐 외모로 막 소름 끼치게 멋있진 않잖아요. 그 슈퍼스타 K에 나오기 전에도 근데 여자친구가 있었어. 허각이 어쨌건 외모적으로도 훌륭하지 않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직업도 안 좋았어. 그런데도 정말 죽고 못 사는 여자친구가 있었어. 며칠 사귀진 않았지만 금방 또 헤어졌지만 오히려 연애를 잘한다니까. 그 자기가 이제 아쉬울 게 없었다가 나중에 되면은 갑자기 뚝 떨어져 나가. 인기가 없는 사람 친구들이
나이가 들면 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이성도. 근데 대화가 안 되는 거야. 대화가 안 되면 그 사람이 허우대만 멀쩡하지, 아, 뭐야, 좀 깬다, 이렇게 돼. 깬다 소리를 듣기 시작해, 어느 순간. 어려서는 얼굴 파먹고 살면 되지라고 생각해. 근데 나중에는 깬다라는 평가가 많아져.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풍요 속의 분곤을 맞이할 확률이 커. 그러니까 가끔 데이트를 하기에는 좋은 대상인데 사귀자니 애매한 상대가 돼버려. 맞아, 여자도 마찬가지야, 실은. 인물만 뛰어나고 대화가 깨면 이 사람이 어려서는 그런 사람 너무 좋아. 나쁘지 않아. 아주 좋아. 근데 30대가 넘어가고 이제 뭐 40대가 되면 이 사람이 호우대가 멀쩡한데 대화가 안 돼? 그러면 깬다라는 평가를 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슬슬 예전의 영광이 이제 뒤로 가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 하나는 빨리 결혼하는 것도 방법이야. 상대가 콩깍지가 씌워졌을 때 빨리. 내가 좀 컨텐츠가 없고 외모에서 강점이 있다. 그러면 빨리 결혼하는 게 나아. 그때 이제 그 외모의 영광으로 주변 이거에 막 그 취해가지고 세월을 보내면 안 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결혼을 빨리 해서 그냥 그 안에서 적응하고 살아야 돼. 아니면 내가 그 안에서 어떤 그 노력을, 그냥 풍요롭더라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계속해서 뭔가를 채워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고. 미스터 박은 대화가 그래도 잘 되는 케이스죠. 미스터 박은 말을 잘하잖아. 말을 못하진 않잖아요. 이게 나중에 보니까 확실히 수다쟁이에 가까울 정도로 말을 많이 하고 말을 못하는 타입이 아니에요. 미스터 박은 말도 꽤 잘하고 인물도 좋고 그리고 직업도 안정적이고, 그 미스터 박은 솔직히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이고, 물론 이 안에서는 진정성 있게 임했겠지만 여기서 최커가 됐다고 해도 나가서 사귈지는 그거는 확실하지 않죠. 뭐 박씨 같은 경우는 아쉬울 게 없게 신중하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최대한 알아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어떠한 것도 문제가 없이 나랑 잘 맞을 때 그때 사귀어도 안 늦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이번에 나온 미녀 삼총사 분들은 조금 조급한 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박씨랑은 됐다고 해도 쉽지는 않죠. 어쨌건 김은 지금 선택권 주면 바로 해결된다고. 아, 낙곱새를 먹는군요. 동호회나 이런 데 가가지고 그 또 이렇게 가벼운 연애를 하기에는 김보다는 킴이 훨씬 더 최적화돼 있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근데 연애를 왜 이렇게 오랫동안 해봤어? 근데 킴 같은 경우에는 동호회나 이런 데 가서 이 사람을 현혹시키기 위한 진지한 말을 하는 게 일종의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 킴의 세계에서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 김은 그게 절대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어떤 동호회에 갔을 때 김이나 킴이나 지금 같은 모습을 보이겠죠, 똑같이. 김은 마음에 가는 사람이 없으면 다 친구처럼, 마음에 가는 사람이 있으면 좋아한다, 사귀자는 표현 폭탄을 날리겠지. 그러면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친구가 되거나. 킴은 일단 거기서 가볍게 러시를 하기 때문에 일단 그거에 재밌다라고 생각하고 잘 되는 사람은 있어도 관계가 그렇게 만나면 오래 가는 게 어려울 수도 있겠지. 근데 뭐 모르죠. 근데 킴님은 확실히 어렸을 때는 더 지금보다 인기가 많았을 거라고는 생각 들어요. 되게 잘 노는 오빠처럼 보였을 수 있을 것 같아. 재밌는 오빠? 그래서 연애를 왜 이렇게 안 했냐. 그래서 닿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으신가? 근데 전 여친이 세긴 했다. 2년 만났는데 여자친구가 비혼주의군요. 근데 이제 비혼주의라는 건 이제 나중에 알았고, 근데 이제 비혼이 아니었는데 비혼이 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김은 여자에게 사랑받기 어려울 거다라는 판단이지. 근데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이렇게 막 그 외모가 좀 별론데 이 사람이 다른 매력이 있는 사람이 이런 뭔가 이런 모임에서 활약이 됐어.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한테 꽂혀 있어. 예를 들어서 거기서 킴님이 딱 갔어. 근데 거기에 되게 재밌고 말 잘하는데 좀 못생긴 사람이 있어. 그러면 킴님은 그 사람을 살짝 깔고 봐.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제일 이쁜 사람이 있었다고 쳐요. 킴이 봤을 때. 그러면 쟤는 이쁘니까 잘생긴 사람 만나겠지라고 판단해. 근데 또 그렇지 않거든. 왜냐면 그 이쁜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뭐 잘생기고 그런 사람들 뭐 막 실컷 만나봤고 걔네들 막 들이대봤자 대화가 안 돼라고 생각하고 그 못생긴 사람한테 꽂혔을 수 있어. 근데 킴님 입장에서는 그 상황이 이해가 안 가. 그럴 리가. 에이, 지금 저렇게 못생긴 사람한테 잘 대해주는 거 하면서 자기 이미지 올리고 지금 다른 사람한테 자기한테 좀 대시하라는 식으로 저렇게 어장관리 하는 거지 라고. 아유, 알아요. 나이 그렇게 해도 알아요. 어떤 제가 연락할게요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김이 생각했을 때는 김이 사랑받았을 리가 없어. 아, 그냥 결혼하기가 싫어서 안 했겠지라고 그냥 생각하는 거거든. 근데 다양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진짜 비혼주의일 수도 있고. 아마 킴님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얼굴 합의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김은 좀 킴이 살짝 무례하다고 느낀 거잖아. 나랑 사귀어서 비혼주의 됐다는 거예요? 나랑 헤어진 지 3년 됐는데 아직 결혼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 나랑 사귀었다고 비혼이 됐다는 거는 그거는 무례한 거 아닌가? 그게 킴이
김을 보는 시선이지. 뭐 연애를 전에 했었는데 그 친구는 비혼주의였고 헤어졌어요 라고 박 씨가 얘기했다고 생각하면 킴이 비혼주의가 됐다라고 말 안 할걸? 오히려 특별한 분들끼리 만나서 또 그랬나 보네.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 킴 LG 연구원이면 괜찮지. 훌륭하지. 뭐 직업도 그렇고 그 안에서도 연구원으로서 많은 노하우가 있을 거고, 지금 보면 헤어진 지 3년 됐어도 그렇게 2년 사귀면서 진지하게 연애를 했고, 그렇게 연애를 하고 결혼을 꿈꿨는데 헤어지니까 이제 한동안 혼자의 시간을 갖는 거고, 그게 시간이 지난 거지만 아직 결혼은 안 했더라고요. 그러면 전 여자친구와 왕래를 하고 지낸 거냐? 왕래를 해서 한 말까지는 아니고 본인이 긁어서 굳이 한 말이죠. 근데 뭐 결혼했나 안 했나는 겹지인을 통해서 알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알 수 있지. 뭐 인스타도 있고. 근데 이제 2년 정도 만났으면 뭐 겹지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사내 커플일 수도 있고. 지금 킴 같은 경우에는 살짝 안 믿어. 킴님이 생각하는 그런 얄팍한 사고 방식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 세상은 입체적이잖아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 나는 인생을 길게 보면 그게 이득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뭐 지금 노선이 정해졌냐라는 거에 첫날의 느낌에서 거의 바뀌지 않는 편. 그리고 소개팅 해본 적 있죠? 김님 같은 경우에는 소개팅 되게 해주기 좋은 사람이야. 소개팅 해줬을 때 나쁘지 않아. 일단 왜냐면 소개팅을 할 때는 얼굴이 일단 박살나지 않았다. 그리고 나이, 그리고 직업 보잖아요. 여러분들 남자 소개 받을 때 뭐 봐요? 직업부터 보잖아. 그래서 김 같은 경우에는 소개해주기 괜찮은 사람이야. 되게 소개 엄청 많이 들어올 거야, 생각보다. 대기업에서 이렇게 솔로이면서 나이가 있는 남자,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소개팅 엄청 많이 들어와요. 근데 사실상 한 번 봤을 때 내 스타일이 아니면 두 번의 기회는 거의 없다. 킴님은 한 번 봤을 때 이제 아니다 싶으면 이제 안 된다는 거지. 김님한테 아예 지금 사람들이 당신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마음 그렇게 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혼자서 헛된 노력하지 마요 라는 것처럼 들려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게 킴님이 긁으려고 긁은 건 아닌 것 같아. 기본적으로 좀 말을 자체를 저렇게 하는 사람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뒤에서 강이랑 있을 때도 강이 산책하자 이러면서 현숙이랑 가려고 막 그랬었거든요. 현숙님이랑. 그때 거기서 스틸해버리잖아. 그래서 맨 오브 스틸이 된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남자 넷과 여자 셋만 살잖아요. 제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계속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김은 내가 한번 뭐 마음이 간 사람, 뭐 상대가 아니라고 해도 내가 노력해보고 도전해볼 수 있다. 그러다 보면 기회가 올 것이다. 근데 킴은 뭐 안 된다 싶은 거에 노력하지 말고, 그렇게 어떤 가치도 보상이지만, 김은 내적 보상,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니까. 킴은 외적 보상, 내가 누군가와 만나는 거,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 거. 그게 너무 극단적으로 부딪히는 것처럼 보여요. 킴은 여자를 많이 만나봤겠지. 여자 있는 곳에 많이 갔을 테니까. 지점장님은 여자 있는 곳에 많이 가지 못했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연구원의 삶이라는 게 어쨌건 뭐 빤하거든. 그리고 연애를 또 2년간 나름 그 나이에 길게 했으니 그때도 뭐 여자가 있는 곳에 갔을 리도 없고, 지금 보면 그때가 타격이 커가지고 한동안 슬픔 시간을 져줬고 일만 하면서 살았을 시간이 있었다고 그냥 유추해 볼 수 있겠지. 그런데 킴님 같은 경우는 일단 사람들 모이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이랑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굉장히 노하우가 많다고 생각은 하겠지. 열등감이 많아서. 근데 스틸킴이 자기소개 때 그 말을 하긴 했거든요. 다들 이제 대단한 분이어서. 그리고 라방에서도 그런 말을 했어. 이제 다들 대단한 사람이고 내가 오히려 일반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 그런 걸 보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열등감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유가 뭐든 남자의 마음을 바꾸기란 쉽지 않은데, 근데 킴이 또 하나 또 짜치는 부분이 말과 행동이 너무 빠르게 달라져. 물론 사람이 말과 행동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살다 보면 사고방식도 바뀌고 자기 철학도 바뀌고 이러면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뭐 정치적으로도 뭐 전향하기도 하고 하지. 근데 그게 하루가 다르게 전향하고 있고, 이거 지금 뭐 3박 4일 프로도 아니고 2박 3일 프로잖아. 그 안에서 말과 행동이 다르면 안 되지. 이게 지금 남자의 마음을 바꾸기는 쉽지 않은데라고 했는데 지금 뭐야? 지금 마음이 제일 많이 바뀐 게 본인 아니에요? 처음에 오자마자 두 사람 언급했어. 킴은 그 두 사람이 영숙님 빼고 나머지 두 사람이었어. 영숙님 빼고 나머지 두 사람이었다가 또 뭐 현숙님은 아니다 해서 현숙님 제외하고 영자님한테 갔다가 영자님한테 갈까 말까 하다가 상대가 박씨니까 그리고 영자님이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틀고 그랬잖아. 실은 그 안에서 제일 많이 바뀌어놓고 지금 바꾸기란 쉽지 않은데라니. 그래서 남자는
바꾸기 쉽지 않은데 여자분들은 그게 더 어렵거든요. 여자가 더 어렵지 않아요. 남자가 더 어려워. 그 예선을 못 넘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여자의 마음을 얻는 게 더 쉬워. 남자는 예선을 못 넘잖아요. 그건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근데 여성의 예선을 예를 들어서 외모적으로 못 넘었잖아요. 그거는 나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자상함과 그 뭐라 그럴까 성실함으로 극복이 되는 케이스도 있어. 어쨌건 이거는 뭐 킴님의 생각이고. 그래서 여자분들은 마음 바뀌기 힘들어요. 누군가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애쓰다기보다 그냥 그때 상황에 따라서 자기는 움직였다는 거지. 지금 이 사람이랑 얘기를 하면서 이 스틸킴 씨는 조금 가볍구나. 내가 괜히 어설프게 얘기를 했다가 이 사람이 이 말을 왜곡해서 전달할 수도 있고 그런 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왜곡할 수도 있겠지만 가벼운 사람이니 섣불리 내가 생각하는 거나 이런 걸 들려주지는 않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겠죠. 말을 많이 섞진 않아. 킴이 입을 다무는 거를 스스로 배우고 생각하는 것도 배우고 사람이 다르다는 것도 배워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냥 입을 다물어 버려 보통은. 그러다 보니까 킴은 발전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왔지. 어차피 말해봐야 바뀌지도 않고 이게 뭐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하기는 점점 더 어렵죠. 그런데 쏟을 에너지 없어. 그런데 쏟을 에너지 있으면은 집에 와서 게임해야지. 킴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저런 비슷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끼리 어울리거나 아니면 단기적인 관계의 사람들이 가끔 보게 되거나 뭐 동호회에서 만난 그런 사람들이 막 깊이 서로 인생에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가끔씩 보는 그렇게 되죠. 그래서 선호하는 사람은 그대로냐. 근데 김은 그대로죠. 근데 이제 킴이 봤을 때는 그렇게 한 명으로 고정하지 말고 여기저기 찔러 보다가 될 만한 사람한테 탁 가서 마치 지금까지 내가 널 사랑했고 우리는 운명인 것 마냥 마치 이렇게 포장지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힘들어야지. 하이 참. 아이고 의그 얘기야. 지금 연애 할볼 만큼 하신 분이 지금 너 소개팅 해보긴 했어? 아유 진짜 의그 얘기야. 그래서 올리 그분만 지금은. 근데 이제 킴이 생각했을 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김도 실은 이런 부분에서 개선해야 될 게 많긴 해요.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그런 부분. 그런데 너무 표현만 하는 거. 이제 그런 거는 조금 바꾸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남자 선택할 때 내가 선택할 거니까 첫인상이 중요해서 바뀌지 않는다? 그건 중요하지 않는다. 내가 선택해서 데이트하고 그러면 그 사람도 나의 매력에 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뭐 이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마음을 바꿀 마음은 없다. 그거지. 그래서 한 사람의 마음을 얻기보다 순간을 즐기며 다가가겠다. 순간을 즐기며 다가가겠다는 게 이제 자막이 굉장히 포장을 해놨는데 순간을 즐긴다는 거는 어쨌건 간을 계속 일단 보면서 계속해서 가능성을 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 표정이 의구 애기야 표정이잖아. 김은 긍정적이고 킴은 부정적이고 좀 냉소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물론 예를 들어서 기업가라고 치면은 기업가 중에는 진짜 돈만을 추구하고 직원들을 착취하고 직원들을 굴려서 자기의 배를 채우려는 사람도 있지. 근데 그 중에는 진짜 어떤 가치를 실현하고자 그 리스크를 감수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를 차려가지고 그 스타트업을 해가지고 잘 꾸려왔어. 그 사람은 진짜 세상에 어떤 큰 가치를 보면서 하는 거야. 근데 하다 보니까 돈을 벌었어. 근데 거기에 이제 스틸킴이 입사를 해가지고 그 사장이 이제 회장이 돼가지고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속으로 웃기고 있네. 아이씨 직원들 굴리려고 우리 사장님 또 이빨 터시네. 이게 킴의 사고방식이라고. 그게 이제 피라미드에 킴은 사람을 등급으로 나눠놓지만 우리가 인간은 우리 가치 실현에 가치가 있어. 그 위가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떤 가진 주변의 자원들 그리고 그 위에 어떤 능력이 있고 그 위에 우리가 가진 가치가 있지. 근데 내가 가치를 추구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능력이 좋아지는 거, 자기가 이걸 습득하고 기술이 좋아지는 거, 가장 밑에 실은 환경적인 거, 내가 그 돈을 벌고 이런 게 있거든. 근데 환경 차원에서 세상을 보는 사람은 가치 차원에서 보는 사람을 이해를 못해. 그냥 환경으로 돈 벌려고 하면서 자꾸 쌉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을 설득할 때도 그런데 너무 아래 차원에 있는 사람에게 너무 고차원적인 얘기를 하면 설득이 안 돼. 근데 너무 아래 차원인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보다 한 차원 정도 높은 얘기를 해서 설득하면 설득이 잘 돼요. 그래서 이게 두 사람이 참 다른 거죠. 두 사람이 엄청나게 다르고. 아니야, 냉소는 포장은 아니에요. 실은 어떤 뭐 협업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할 때 사람 관계에서 냉소적인 사람이 은근히 피해야 되는 존재들이야, 실은. 어떤 가치를 추구할 때 김을 세게 만들거든. 전염된단 말이야, 냉소적인 것들이.
그래서 다가가는 방식에 있어서 다른. 그래서 김은 나랑은 다르구나. 다르죠. 너무 달라. 김도 약간 보완해야 돼요. 좀 가운데로 들어와야 돼. 너무 바깥에 있어. 지금 이렇게 정규분포로 따지면 바깥에 있어. 그렇게 이제 데이트가 끝났고요. 우리 같은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균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 이 두 가지의 균형. 내가 이거를 기꺼이 즐겁게 할 수 있으면서 이게 나한테 어떤 보상도 주는 거. 그래야 지속할 거 아니야. 그게 진정성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킴의 러쉬가 시작이 되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 좋다고. 이때까지만 해도 스틸킴은 영숙님 마음에 없었어요. 영숙님 아니 마음에 아예 없진 않았겠지. 뭐 세 분 다 훌륭한 분들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으니까. 근데 처음에 언급했던 두 분의 영숙님은 없었어. 그러니까 스틸킴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그냥 게임처럼 임한 것 같기도 하네요. 진지하게 임하면 훨씬 좋을 텐데. 예를 들어서 클럽에서만 이성을 만나봤다고 쳐봐. 그러면 클럽에서는 뭐가 필요해? 키랑 뭐 얼굴 이러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실은 박씨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게 내가 호불호가 갈리는 게 맞거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박씨 같은 스타일은 불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늘긴 해요. 오히려 강 씨가 그 조금 더 안전하고 보편적인 선택지거든요. 박 씨처럼 예를 들어서 나이 40에 저렇게 수염하고 이렇게 머리 묶고 다니는 사람을 일단 편견 어린 시선으로 보고 아유 뭐 아니야 이게 소개팅 하려고 했는데 딱 사진이 예를 들어서 뭐 머리 묶고 수염 있는 사진을 보면 이 사람 좀 이렇게 하면서 거절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 근데 지금 스틸킴 나이가 지금 40이 넘었는데 그런 스타일을 보고 너무 대단하다 막 다 인기가 몰릴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실은 그런 뭐 약간 클럽 세계관, 동호회 세계관이고 여기에 계신 미녀 삼총사도 박 씨에게 몰리는 게 약간 철이 덜 든 게 아닌가. 박 씨가 대화나 이런 걸 해봤을 때 지금 여기 있는 네 분 중에 제일 재밌어. 말도 재밌게 하고 그리고 자기 관리하는 것도 멋있고 그래서 이 사람을 보다 보면 괜찮은 사람이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이게 사회생활을 해보고 그렇게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 소개팅 나가기로 했는데 박씨 같은 스타일이다 했을 때는 거절할 가능성이 꽤 있어요. 박씨가 그래도 뭐 김킴보단 재밌긴 하니까. 박씨를 많이 좋아했고 호감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도 박씨에 대해서 뭐 다리도 안 꽈요. 다 틀어진다는 말에 꼿꼿하게 앉아있고 심지어 눕지도 않아. 박씨 나가자마자 누워버리거든. 박씨 나가자마자 누워버리는 거 보면은 영숙님은 박씨를 호감 있어 했어. 지금 진짜 귀신같이 영숙님 입장에서는 그때랑 구도가 너무 비슷해. 내가 꽂힌 사람이 있고 그 꽂힌 사람은 영자랑 썸 아닌 썸이 되고 있어. 분위기가 좋아. 여자 출연자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의 대시를 받고 있어. 그때랑 지금 되게 일치하죠. 그러니까 이제 영숙님은 나는 왜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지? 그래서 미스터 박한테 뭔가 시도를 하자니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포기하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박 씨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박 씨 나가자마자 지금 갑자기 안방마님 자세가 돼버리잖아. 그때도 굉장히 풍요로웠지. 어떻게 생각하면 선물도 가장 많이 받고 그 좋아한다고 고백 그런 사람도 가장 많았지. 눈이 높은 사람이 개그 욕심이 있어서 주변에 게 굉장히 친절하게 하고 정작 내가 좋아하거나 끌리는 사람에게는 또 긴장해서 그만큼은 어필을 못해. 그래서 내가 삼순인가? 맞아요. 그래서 마음의 자신감이 하락했고 김은 영숙이 옆에 앉아서 얘기하는데 아까 박씨 옆에 앉아있을 때와 김씨 옆에 이거 뭐 앉은 것도 아니고 아무튼 그 이불 덮고 이렇게 누워있는 그게 너무 상반되죠 확실히. 영숙님 마음이 이게 저런 경우에 이제 김과 만나려면 이제 머리로 스스로를 설득을 해야 될 수 있겠지. 영숙님 재밌어. 드립도 잘 치고 사람 자체는 참 재밌고 매력 있는 사람이야. 근데 저렇게 재밌고 또 밝으니까 또 편하게 사람들이 다가오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그 매력을 보고 다가오는데 그게 영숙님 입장에서는 좀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피곤함이 되는 거고 지점장님 입장에서도 이해는 해요. 날짜가 2박 3일 안에 뭐 어쨌건 승부를 봐야 되니까 조급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을 수는 있을 것 같아. 음. 그래서 김은 그렇게 옆에서 지키고 있다가 뭐 영자가 왔군요. 오늘도 이 두 사람은 박 씨를 만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죠. 자기 가성비 좋은 남자라고 주면 주는 대로 잘 먹는다고. 똑같아 그건. 김도 그런 부분이 문제지. 그런 부분에서 영숙님에게 완전 마이너스가 된 건 있지. 그때 교포남이라고 소개될 뻔했었지. 가능한 요리가 율손에 꼽는다 라고 해서 오 했는데 여기서 당황해. 나 요리 못하는데?
그래서 대신 상대방이 밥을 해준다면 반찬이 없어도 같은 반찬이 무한 반복돼도 달아야 하는 음식이 짜고 매워야 하는 음식이 셔도 개의치 않고 잘 먹는 식성. 그래서 가성비가 좋은 남자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킴 같은 사람이 자기 아내한테 잘할 수 있는데 그걸 경계해야 돼. 이 사람이 내 말을 다른 데 가서 잘못 전달해가지고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을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킴이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데 직원들에게 진짜 어떤 가치를 주고 얘네들한테 정말 원한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너네 이거를 일을 배워보고 싶으면 이 팀에 합류해. 이 팀은 어떤 보람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야. 진짜 나 안 도와줘도 되라고 정말 그 가치 있게 자기가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려고 사장이 출범했어. 그럼 이제 중간에서 킴이 야, 사장님이 말은 저렇게 해도 그냥 싸게 너네 굴리려고 하는 거야. 이참에 그래도 해야 돼. 어떡하겠냐? 사장님 뭐 까라면 까야지. 이렇게 하면서 중간에 말 이상하게 전해가지고 진짜 사람 애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와. 그러면 사장님은 야, 역시 우리 직원들 정말 그 보람 있게 우리가 같이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게 중간에서 오해가 돼버린다니까. 그렇게, 왜냐면 그게 킴님이 그게 이제 사고방식이 다른 거야. 이제 그런 게 중간에서 고부 갈등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 장모님이 뭐 아유 이번에 뭐 킴서방 뭐 힘드니까 오지 말고 그냥 집에서 쉬게. 이번에 일도 많고 출장도 많아서 바쁘다며.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들었어? 그러면 이제 아씨 오지 말고 돈만 붙이라는 거 아니야? 안 오는 대신에 뭐 차비라도 붙이는 거라는 거겠지. 이렇게 오해를 해버릴 수가 있는 거야. 이게 그 예를 들어서 그 사장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로 오고 싶은 사람만 오고 정말로 같이 공부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시도를 해볼 의지가 있는 사람만 원하는 거였을 수도 있어.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 중간에서 누구나 에이 그런 사장이 어딨어. 다들 누구나 아는 말을 저렇게 말하는구만. 그렇게 하면서 말이 와전돼 버리는 거야. 자기가 생각하는 사고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 부분이 좀 있어. 근데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리면 너무 좋지.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수도 있어. 척하면 착 이럴 수도 있으니까. 누구나 아는 거를 말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킴님의 사고방식이야. 킴님이라면 누구나 다 생각하는 걸 나는 말로 할 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그게 킴님과 김님의 갈등 이유기도 해. 킴님은 김이 누구나 여기 와서 한 명이랑 데이트 해보고 될 만한 사람 만나는 거지. 아 저렇게 지고지순수한 척하고 에이 다 어쨌건 커플 돼서 나가는 게 목적이지. 너 좋은 모습 보이고 누구나 알만한 거. 아 안 된다고 이렇게 가서 그 뭐 계란이 그렇게 뭐 바위에다가 때려 박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응? 다 커플 한번 돼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에이 김 순진하게 뭐 순진한 거야? 아니면 뭐 거짓부렁이야? 다 알만한 거를 내가 입 밖으로 내는 것뿐이야. 라고 킴은 생각해. 그 더 큰 거를 추구하는, 그러니까 당장 돈을 더 벌고 그리고 아니면 뭐 외모적으로 훌륭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비싼 거를 걸치고 있고 그런 걸로 급이 되게 높다고 생각하는데, 하이걸님은 지금 킴이든 김이든 다 이해해 보려고 애를 쓰고 계신 거지. 그리고 킴님이 지금 한편으로는 많은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비난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렇게까지 빌런은 아닌데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나도 이거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그 말을 했거든. 킴은 우리 안에 그림자다. 우리 안에 있어. 우리가 살면서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유형의 사람이거든. 그렇게 막 좀 얄밉긴 해도 그렇게 막 나쁜 사람은 아니란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이걸님도 막 그런 비난 같은 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그렇게는 아닌데,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그렇게 생각하기 더 좋게 좋은 면을 더 보려고 하는, 그렇게 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미스터 박 조깅 했냐 안 했냐로 얘기를 하는데 미스터 박은 아침에 일어나서 조깅을 하는군요. 대단합니다. 8시 넘어서 조깅을 했고 밖에서는 이제 박수를 치고 있어. 또 지금 영숙님도 이날 박 씨의 조깅 모습에 훅 빠졌단 말이지. 완전 런닝맨이라고 지금 다들 나와서 구경하고 있어. 뒤에 타투 있고 문신이 있고 문신 수염 장발, 이거는 실은 조금 꺼려할 수 있는 요소들이긴 한데 아니 물론 그래도 멋있을 수 있지. 근데 일반인이 장발 수염 문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면 솔직히 방송이니까 그럴 수 있고 뭐 호기심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기피할 만한 요소들의 조합이긴 한데 하나만 시도해도 비호감이 될 수 있단 말이야. 수염과 장발이야 그렇지만 연애 상대라면 호기심이 많을 수 있겠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조금 기피하게 되기는 하죠. 특수부대 문신이 그래서 어쨌건 너무 임팩트가 강했다. 근데 이제 확실히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 이제 그런 편견을 생기는 사람에게 편견 생기지 마세요라고 할 수는 없잖아.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이런 스타일이니까 소개팅 뭐 잘 안 들어온다. 본인도 그 말을 하니까
감수하고 사는 거지. 그 박씨가 샤워를 하고 오니까 이때 영숙은 박씨에게 빠져버렸어. 영숙님 지금 저 보리 발그레 한 게 세수해서 발그레 한 게 아니죠. 수줍어서 땀 닦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눈을 못 떼는 저 시선, 저 정도의 뭐라 해야 될까, 설레임, 얼굴에 드러나는 설레임이 나오는 장면을 굉장히 오랜만에 보죠. 이번 기수에 영수님이 영숙님한테 필체 플러팅하고 이렇게 뚫어져라 본 거? 그 정도? 아니 근데 그것보다 더 설렘이 있잖아. 볼이 이렇게 부끄러움까지 있잖아 여긴 지금. 아 이거 진짜 이 정도의 설렘이라면 눈을 못 떼. 한 10kg. 야 아침에 10kg. 이제 근데 군인처럼 살고 있네. 그래서 뭐 가볍게 10kg 뛰었네. 저걸 유지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지. 대단해요. 그래서 코스가 다 막혀 있어가지고 지금 어딜 보는 거죠, 영숙님? 지금 눈동자가 따라가 아이 트래커군요. 어쨌건 박 씨에게 굉장히 큰 매력을 느끼고 있다. 그거는 확실하잖아. 이렇게까지 꽂혔는데 저 꽂힌 마음이 2, 3일 만에 사라졌다? 그럴 순 없지. 이런 느낌이 들다니. 이런 느낌 얼마 만인지. 14년 만인가? 지금 이 표정까지 세트로 쭉 보면 야, 용숙님이 저렇게까지 지금 주변에 사람이 있는데 저 정도 표정을 숨기지 못한다고? 이게 뭐 어떤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런 장면이 나왔으면 솔직히 연기가 과장됐다고 생각할 거야. 근데 이게 지금 연기가 아니잖아요. 뭐하러 저런 연기를 하겠어, 영숙님이. 진짜 이 정도로 지금 마음이 설레버렸는데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겠냐고. 그래서 침을 삼키면서 이제 주변 정신을 차려서 눈치를 보죠. 그래서 배울 점이 있다. 배울 점이 있는 모습에 어제보다 더 강한 호기심. 뭐 배울 점이고 존경할 점이고 됐고 일단 뭐 이성적으로 끌렸다는 게 가장 크지. 영숙님이 잠깐 다른 세계 갔다 오셨는데 앞에 다 있었어. 그러면서 이제 꺼내든 게 연가시 느낌. 영숙님의 의식이 영숙님을 움직이고 있지 않아. 어떤 영숙님의 다른 자아가 영숙님한테 야 가서 치마 입어라. 그냥 나의 자아가 사라지고 뭔가 어떤 내 안에 어떤 존재가 나를 시켜서 맹목적으로 그냥 하면서 치마를 찾는 좀비처럼 그래서 치마를 뒤져서 그래서 이제 치마를 갈아입고 바닥에 앉으면서 지금 불편하시겠는데 지금 치마를 갈아입고 지금 커피 한잔 하자고 지금 영숙님이 영자님 딱 가로 차잖아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지점장님의 순환은 이제 계속되고 있죠. 그렇게 뭐 앙큼하고만한데 승리에 부의하고 있고요. 뒤에 스틸킴님이 저렇게 이제 영숙님의 부위나 이런 거를 오마주 해가지고 여기서 이거를 보고 근데 지점장님 순진하셔가지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 이때 옥수님도 치마를 갈아입었던 장면이 있었고 어쨌거나 이렇게 먼저 대화적으로 말해줘 너무 감사해요. 어쨌거나 라는 거는 별로 마음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첫인상 크게 남을 수도 있고 그게 쭉 갈 수 있다고 말했는데 킴님은 자기가 그렇게 말해놓고 본인이 그래서 근데 이제 킴님은 쭉 갈 거다라고 해놓고 바뀌었고 박씨는 첫인상으로 다 알 수 없다. 자리 깔아야 된다 그러려면 근데 박씨의 말 자체는 맞는 말이지.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첫인상만으로 알겠어. 사람이랑 대화도 해보고 해야지. 이렇게 살다 보면 속빈 강전들도 많고 알고 보면 막 흙속의 진주 같은 그런 사람들도 많거든. 물론 뭐 예선을 통과 못하면 못 만나는 거지만 이제 동성이든 이성이든 만나다 보면 이렇게 다양하게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뭐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눠보고 싶다는 거지. 마음에 드는 사람 2명은 누구죠? 라고 하는 박씨는 그냥 즉흥적으로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했는데 여기도 2명. 대충 머리에 그려진다고? 왜? 우리 지점장님 왜 빼? 왜냐면 어제 밥마시를 누구랑 나가는지 봤다고. 박씨는 지금 김 지점장을 무시해서 그려진 게 아니고 영숙의 행동을 판단으로 얘기한 거네. 킴이 김을 바로 그냥 눌러버리고 내리고 생각하는 거랑은 확실히 대비가 되네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박씨가 물론 뭐 박씨도 가볍고 부정적이고 안 좋은 면도 있겠지. 내가 박씨를 좋은 면을 본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안에서 영숙 씨의 자아 깨글을 했나 킴이 살짝 놀렸나 했을 때 그때 킴이 가장 빵 터지고 거기에서 박씨랑 이제 김 같은 경우는 그 웃음을 참고 있더라고. 그런 걸 보고 그래도 박씨가 좀 사람이 가볍지는 않구나라는 난 좋게 봤어. 스틸킹 같은 경우는 진짜 마지막 선택까지도 그러잖아. 현숙님이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박수를 치고 처음에 영자님과 이렇게 뭐 잘 안 됐잖아요. 안 되니까 박수 치고 커플 되니까 아우씨 이러고 그거를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드러내는 게 문제고 어떤 사람은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안 갖기도 해. 잘 됐어 진짜 잘 됐다 축하한다. 그렇게 순수한 사람도 있어. 내가 이런 외모여서 소개팅 같은 거 잘 안 들어온다. 본인도 알아.
근데 자기의 어떤 스타일을 버리고 자기 그런 걸 버리면서까지 뭐 맞춰가면서 살고 싶지 않은 거지. 박 씨는 그냥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사람 같아요. 내 루틴이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인 거에 비해서 박 씨가 만날 수 있는 그 상대는 되게 좁죠.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생각은 안 하지. 그래도 잘 됐으면 축하하고 뭐 안 됐으면 안쓰럽고 이렇게 생각하지.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그리고 내면의 어떤 질투나 시기, 내가 안 됐는데 되는 사람을 보면 질투가 나기도 하고, 그래도 그 질투보다 그래도 축하하는 마음이 더 크고, 간헐적 단식 얘기하고 뭐 같이 즐길 수 있겠다. 영숙님은 스포츠를 어필하면 박 씨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안 돼. 스포츠를 좋아한다고 어필을 해봤자 그렇게 되진 않아. 오히려 스포츠를 좋아하는 것보다 박 씨의 세상을 이해해 줄 수 있다라는 게 훨씬 더 어필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독립적이고 너의 세계를 인정해 준다. 네가 없어도 나는 행복한데 나랑 있는 시간은 즐거울 걸.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 운동 좋아하는구나. 나도 좋아해. 운동하는 시간도 함께 하자. 이거는 별로 안 좋아해. 박 씨 같은 사람은. 왜냐면 박 씨가 하는 운동은 또 특별한 면이 있을 거거든. 그래서 약간 그 고양이 같다고 생각해야 돼. 응. 고양이야. 고양이는 그냥 고양이가 알아서 살게 내비둬야 돼. 그리고 가끔 뭐 내 곁으로 와서 하면 뭐 그때 노는 거고. 뭐 어디 안 보여? 그럼 어디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박 씨 같은 사람을 만나는 방법이. 이 사람은 그냥 그 이 사람의 세계가 강하니까 그 세계를 굳이 침범하려고 하면 안 돼. 그냥 그 세계는 그대로 지켜줘야 돼. 운동한다고 운동해 나도 같이 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조깅을 같이 해. 박 씨는 예를 들어서 영숙 씨 스피드에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것부터 스트레스야. 자기 스타일에 맞게 뛰어야 되는데 그냥 그 시간에는 알아서 멋있게 자기 인생 살고 만났을 때 또 쫙 멋있게 이제 데이트하고 그거를 이제 박 씨는 원하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만났을 땐 좀 헌신적이고 맞춰주고 이제 그런 건 바랄 수는 있겠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박 씨가 선택지가 좁은 거야. 왜냐면 그 선택지가 좁아도 기본적으로 박 씨는 이성적 매력이 크기 때문에 그걸 아쉬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좋아하는 이유도 자기 관리인데 그래서 영숙님은 나도 자기 관리 달리기랑 골프하고 이런 거에 취미 붙였다. 여름에는 수상스키 하고 그래서 뭐 이런 운동 얘기 하는데 같이 운동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 정도로는 좋지. 그래서 첫인상은 고정이 아니구나. 나도 가능성이 있구나. 영숙님이 초반만 해도 이 박씨만 너무 컸어. 박씨에 대한 마음 100, 김에 대한 마음 1, 킴에 대한 마음 0.2. 뭐 이 정도지. 지구랑 달 이렇게 비교해서 야 지구가 크다 이랬는데 그 옆에 막 태양이 있고 막 그 옆에 막 은하계 있고 이러면 나중에 막 저물어돼서 보이지도 않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지. 박씨는 지금 은하고 여기 지금 김하고 킴은 뭐 지금 뭐 화성 금성 이 정도 크긴 거지. 그래서 항상 메타인지가 필요하죠. 자기가 이제 내가 회사를 들어가고 싶어. 취업을 하고 싶어. 그러면 내 능력에 맞는 회사를 갈 수 있도록 눈높이를 낮춰야 될 필요도 있죠. 근데 나는 뭐 굳이 회사 안 가도 괜찮아 라고 하면 뭐 눈 안 낮춰도 되고 계속해서 가고 싶은데 가고 확률이 낮더라도 도전해 볼 수 있겠지. 근데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이제 스스로 지기만 하면 뭐 어느 쪽이든. 근데 이제 취업하고는 조금 다르죠. 취업을 안 하면 뭐 생존에 문제가 있지만 결혼을 안 한다고 생존에 꼭 문제가 있냐? 또 그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나도 좀 자극이 되고 배울 수 있겠구나. 그러면 친구로 지내. 이거는 여러 가지 그냥 명분을 스스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스틸킴이 탄생을 하는군요. 저희도 뭐 산책을 가볼까요? 그러면서 강이 현숙을 바라보거든. 우리 나갈래? 근데 여기서 강도 좀 제대로 말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도 산책 갈까요? 현숙님? 했으면 됐을 텐데 여기 지금 옆에 스틸킴이 이 정도로 그 엄청난 실력자인지 몰랐던 거지. 저요? 저? 하고 이미 이 정도로 눈이 맞았거든? 지금? 말 그대로 눈이 맞았잖아. 그러면서 제가 좀 선수 치겠습니다. 스틸킴 스킬 나오죠. 저기서 이미 저렇게 다 얘기가 되고 했는데 제가 어제 아무하고 다 대화를 해볼 수 있었던 건 아니어서 저랑 산책 좀 하실래요? 현숙님 표정. 아이씨. 현숙님 표정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스틸킴이 됐죠. 그러니까 제안은 제가 했는데 이러면서 나가면서 땡큐 아이디어 좋았어요까지 여기서 진짜 종합 선물 세트죠. 제가 먼저 해도 될까요? 그리고 바로 나가자. 그리고 나가면서 땡큐 아이디어 좋았어요까지 이렇게 탁. 이것만 안 했어도 그냥 상황을 몰랐나 보다. 서로 눈 마주친 거 그냥 몰랐나 보다 정도로 넘어갈 수 있을 텐데 지금 강이 제안을 했던 거를 알면 그 제안한 이유가 있을 거고 물론 그거를 내가 인터셉트 해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 단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일단 내가 제끼고 새치기를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얻는 게 이득이거든. 이게 약간 스틸킴의 속성이잖아요.
장기적으로 손해가 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이득이 될 수 있는 선택을 해, 스틸킴은.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이득이 되는 선택이거든. 내가 여기에서 이 사람들과, 물론 뭐 여기서 뭐 강이나 뭐 킴이나 이런 사람들이랑 뭐 굳이 뭐 친구로 지낼 건 아니지만, 뭐 어차피 여기서 내가 이 사람 두 번 볼 것도 아니고 일단 내가 원하는 사람이랑 한 번이라도 더 나가는 게 이득이지. 그러니까 저기서도 저런 식으로 관계가 몇 번 맺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이게 만약 친구들이다. 근데 저런 식으로 행동을 했다. 이제 그러면 강은 어느 순간 쟤 또 저래.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 뭔가 이런 데 있어서 긁혔던 사람들은 쟤 원래 저러잖아. 이러면서 한톡방 새로 파버리지. 아이디어 좋았어요라는 게 저게 짜치는 이유가, 아니 그러면 저 아이디어를 낸 게 강이라는 걸 알고, 그러면 아이디어 낸 사람이 그거를 어쨌건 끝까지 그 아이디어에 맞게 행동하기까지 기다려주는 게 장기적인 관계를 위해서는 보통 사람의 판단이에요. 보통 사람이 선택해. 근데 아이디어 좋았어요? 하지만 나가는 건 나. 아이디어는 네가 냈지만 어쨌건 행동하는 사람이 먹는 거야. 알죠? 그게 세상의 법칙이야. 내가 행동했으니까 내 거. 이 데이트의 권한은 내 거. 그게 지금 킴의 생각이고. 근데 단기적으로는 킴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이득을 봐요. 지금도 이득 보는 거잖아. 근데 장기적으로는 이득을 못 봐. 왜냐면 그런 사람이라고 찍히고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버린단 말이지. 그래서 이게 스틸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단기적인 관계를 많이 맺는 세계다. 그러면 킴 씨는 유리하게 살아가겠지. 장기적인 관계를 많이 맺는 그런 곳이다. 그러면 킴님은 거기 안에서 격리되겠지. 지금 이 자리 자체가 이거는 그냥 단기적인 관계를 맺는 자리다 라고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땡큐. 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일까요? 스틸 당한 느낌인가? 눈 뜨고 코 베인 느낌. 여기서 이제 스틸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죠. 스틸킴이 그래서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가 이제 스틸킴 더 비기닝이었고요. 나 같은 상황에서도 너네도 그렇게 했을 거잖아. 너네라면 뭐 안 그랬겠어? 뭐 사람들 다 그러잖아. 니네도 하고 싶었지만 한 박자 느린 거지.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 그래서 강도 지금 기분 안 좋아. 지금 석소 나오네, 석소. 여기서 이제 현숙님을 먼저 알아보는군요. 여기서부터 이제 스틸킴으로 불리기 시작했죠. 강하고도 했고. 그러면서 현숙님이 나는 강이랑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 근데 여기서 힘이 어쨌건 현숙의 마음을 전달은 해주는데, 달리 말하면 좀 더 무난하죠라는 말을 쓰거든. 근데 이런 게 너무 자기 생각이야. 강은 무난해서 괜찮다기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지금 스틸킴 입장에서는 박 씨는 멋있고 강은 그냥 무난하고 김은 만만해. 근데 이게 무난하게 봤을 수도 있겠지. 현숙님이 무난하다는 표현도 안 했는데 지가 무난하다고 판단해가지고 무난하다고 하면 어떡해. 킴이 강을 무난하죠라고. 아니 이러면은 현숙님 입장에서 제가 강보다 박 씨가 더 멋있긴 한데 그냥 무난한 선택으로 강 선택해요라고 하는 게 된단 말이지. 킴 씨는 너무 편견이 강해. 이 편견이 여기서 미스터 강에 좀 더 맞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냥 좀 더 무난하죠라고 무난하다고 정의를 내려버렸어. 강이 무난한지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매력을 느꼈는지는 그거는 현숙님 마음인데 왜 무난한 걸로 내려버려. 그래서 뭐 우리 김과 킴은 안 궁금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뭐 김은 확실히 영숙님과 데이트 말고 다른 곳에서 김을 보면 말하는 센스가 없는 사람은 아닌데 왜 따라와? 그러니까 남 잘 되는 꼴 볼 수 없죠라고. 이거 킴이 한 말이지. 뭔가 약간 킴의 되게 장난이라고 하지만 왠지 진심 같은 느낌? 그래서 사람이 평소에 하던 게 중요하죠. 여기에서 이제 킴하고 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차가운 도시 여자 같다 이렇게 현숙님의 얘기를 합니다. 대화해보니까 나쁘진 않았는데 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될 만한 곳에 이제 발을 뻗잖아요. 지금 초반인데 현숙님이 나는 강이 더 마음에 든다라고 하니까 여기는 좀 안 되겠구만. 그래서 오늘 그럼 선택하라고 하면 결정 못 듣겠네. 제 원픽은 영자님이긴 했는데 비중이 줄었다. 그래서 영숙님이 비중이 엄청 커진 건 아닌데. 그러니까 처음에 영숙, 현숙 그리고 영자, 현숙이었지. 그러니까 결국 킴은 가능성을 보고 하는 거지. 그래서 경쟁자를 줄일 겸 지금 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영자가 제일 원래 컸고 그래서 영자를 굳이 보지 말고 현숙님 보세요. 현숙님은 어차피 안 될 것 같으니까 14 현숙님 박이랑 대화해봤는데 좋은 분이다. 나랑은 좀 결이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현숙님은 널 좋아하니까 강이 더 나은 것 같다. 그래서 강이 좀 나랑 더 결이 맞는 무난한 분인 것 같다. 이렇게 전달해서 문제라고. 무난한이라는 단어는 스틸킴 입에서 나온 거야.
나를 무난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라는 게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는 강 같은 경우에는 저런 말을 불쾌하게 생각하진 않았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렇게 여러 사람을 저울질해야만 하는 이런 프로에서 나를 무난해서 좋아해? 라고 하면은 솔직히 기분 나쁠 사람 많아. 어쨌건 결과적으로는 도왔고 강이 성격이 또 그렇게 세거나 그렇진 않으니까. 강 같은 스타일을 원래 좋아해. 무난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원래 저렇게 반듯한 느낌, 저런 스타일을 좋아해요. 지금은 뭐 다행이지. 그래서 이때도 맞아. 영자를 알아보려고 영자 말고 현숙한테 올인하세요. 어차피 나는 현수가 안 될 것 같으니까 현숙한테 올인하세요. 나는 영자한테 갈라니까. 그리고 지금 박씨와 영자가 이때 확실하게 러브라인이 된 것도 아니고 박씨는 또 영숙이랑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킴 같은 경우에는 영자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거야. 그래서 저걸 이어주려고 하는 그 말 중에도 무난한 분인 것 같다라는 말을 하지. 그러니까 저렇게 전략적으로 스틸도 하고 그리고 말도 전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뭐랄까 단기적인 목표를 위해서 단기적 전술이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는데 문제는 저런 부분 현명하게 저런 말 한마디나 이런 게 디테일이 약해. 그래서 지금 킴은 일단 강적인 강을 먼저 제거하고 영자에게 가보려고 전략을 세우고 근데 이제 강은 친구밖에 없네, 동갑내기 친구밖에 없다라고 하지만 그냥 강도 뻔히 알면서 그냥 하는 얘기지. 도움은 받았지만 아까 스틸 했던 모습을 잊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서 이제 여기 겹쳐서 서로 얘기 나누고요. 그래서 뭐 여기서 어쩔 수 없어 나이가 들면서 여기서 이제 나이 드립 금지가 됐고 우리 입장에서는 강 무난하고 좋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이때 이제 랜덤 데이트를 하는구나. 이때 랜덤 데이트 물건 고르는 것도 진짜 웃겨. 지점장님은 정말 자기답게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고 투박한 물건 바둑돌을 챙기려고 그래. 그리고 강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깔끔한 성격, 아마 자기의 이미지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강은 반듯하고 깔끔한 이미지. 그래서 자기가 내밀 만한 물건이 가글이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처음에 바둑돌 고르다가 이제 이어폰으로 바꾸긴 했지만 스틸킴은 역시나 이 와중에도 스틸을 하려고 굳이 박씨가 내밀 만한 물건을 갖다가 내밀었어. 박씨에게 호감 있는 사람의 호감을 스틸하기 위해서. 맥가이버 칼. 근데 좀 생각해보면 물론 이건 살짝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박씨라면 왠지 저기에 뭐 그 스위스 마크나 미군 마크나 이런 게 좀 붙어 있었을 것 같아. 만약 박씨의 맥가이버 칼이라면. 근데 이것도 자기가 다 계산하고 했다는 게 참 웃기지. 원체 있기남이다 보니까 새 여성분을 마음에 담고 있던 그런 남자라 최소한 이거를 내면 한 명은 낫겠네. 낚시 신공의 달인이군요. 낚시 신공의 달인 맨 오브 스틸이죠. 그래서 딱 그 미스터 박의 어떤 이미지. 근데 재밌었어요. 방송을 보는 입장에서는 진짜 스틸킴이 이번 낯솔 사계의 재미에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았나. 그치. 이것만 보면 그렇지. 근데 지금까지 쌓여온 게 있잖아. 지금 중간에서 뭐 무난하다고 전달한 거, 그 앞에서 뭐 산책 나가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산책 나가요 하고 나가면서 아이디어 좋았어요 하면서 그 아이디어 뺏은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거. 지금 이게 하루 만에 일어난 일도 아니고 지금 몇 시간 사이에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벌써 3건이 일어났거든? 아이디어 좋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지금 또 무난해요. 지금 여기서 저는 지금 봐봐, 밝기가 별로 안 바뀌었어. 지금 반나절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반나절 사이에 방송에 잡힌 것만 3건이면 킴님의 문제는 그걸 숨쉬듯이 한다는 거지. 저게 이제 대단한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미스터 박이나 가지고 있을 것 같은 물건이 딱 쉽게 말해서 낚시를 한 거죠. 아니 재밌었어. 이 방송적인 차원에서 정말 재밌는 일이야. 그래서 박은 뭘 골랐냐 라는 거에 선글라스. 자기에게 맞는 선글라스. 왠지 저 선글라스는 김이나 강하고는 살짝 안 어울리지. 그래서 저 선글라스를 만약 쓴다면 킴이나 박일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영자는 저 선글라스의 크기에 집중을 한 거죠. 근데 뭐 스틸킴도 머리가 크진 않은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영숙 씨, 여기서 현숙 씨는 강이랑 하고 싶어가지고 원하는 걸 골랐고, 스틸킴은 지금 뭔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뭔가 마음이 통하는 사람 다 데이트 해봐야지. 여기서 누군가가 선택하길 바랬다. 4대3이니까 내가 낙오되지 않기를 위해서 그랬다. 그런데 그 마음은 이해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호감 있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겠다. 이 발상이 짜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선택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선택받을 만한 물건을 선택했다. 이것까지는 좋은데 다른 사람에게 호감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가고 싶다는 그 마음을 이용해서 데이트를 한다.
영자는 뭐 박씨를 계속 찾고 있고요. 멀티툴에서도 알쏭달쏭. 그래도 흔들게 성공했네요. 멀티툴을 약간 그런 건 있는데 멀티툴에 로망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엄청 신중하게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스틸캠 참 인물이 나쁘지도 않은데 지금 어쩌다가 여기서 이미지를 저렇게 돼버렸나. 영숙님은 결국 낚였죠. 저게 지점장님 거라는 걸 알고 영숙님은 살짝 웃는데 그렇게 현숙님은 그래도 기분 좋고요. 영자님과 박씨 기분 좋습니다. 영자님과 박씨 되면서 표정 안 좋아졌죠. 아까 지점장님의 이어폰이라는 걸 알고 밝게 웃고 막 까르르 했는데 저 멀티툴이 스틸킹 거라는 걸 알고 표정이 영숙님 근데 이렇게 표정이 다 드러나면 그 연애할 때 진짜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야 되긴 하지. 그래서 미스터 킴이 내놓은 어떤 덫이었다는 거를 알고 있네요. 그렇게 덫에 걸려들고 김은 자리에 남게 되겠죠. 그러면서 스틸킴이 물어봅니다. 집을 때 제 거라는 거 알았을 때 어땠어요? 근데 영숙은 한편으로는 누가 걸려도 상관없다 이런 마음도 있었고 그러니까 저런 말을 들으면 영숙 씨는 진짜 누가 걸려도 상관없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럼 바보 같은 생각이지. 한편으로는 이라는 표현을 썼으면 이 사람은 한편으로는 상관없다고 말을 한 것만 들어도 이 솔직하게는 관심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걸렸으면 좋겠다. 앞에는 그냥 쿠션 언어. 이게 진짜죠. 근데 후순위 두 분 걸려도 뭐 매력을 알게 되지 않을까? 지금 영숙님이 박씨의 매력에 너무 푹 빠져가지고 그게 진짜 쉽지 않죠. 김과 킴이 어쨌건 다른 방향으로 굉장히 노력을 했음에도 그래서 킴은 걔네 둘과 지금 우리가 왜 지금 마이너와 메이저로 갈렸냐 뭐 그거를 물어보네. 이제 스틸킴은 나도 모르고 있던 부분 캐치해서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왜 걔네들이 더 좋고 우리는 부족하냐. 미스터 킴이 치명적인 단점이나 그런 건 아니고 남자친구로서 보이는 반주하면서 가지는 데이트 이런 거. 이게 영숙님이 킴의 어떤 진짜 문제를 언급할 수 있을까? 그냥 너무 가벼워 보여요. 외모가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라가 말하기는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했던 어떤 속성을 핑계 삼아 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 뿐이지. 근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내가 술을 안 마셔서 그렇구나. 알았어. 내일부터 술 마실게.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거절했던 그 멘트를 믿지 마세요. 고지고대로 듣지 마세요. 헤어질 때 너는 뭐 너무 진지해서 싫어. 그래서 진지함을 바꾸려고 유쾌하게 하고 자 텐션 업 이런 거 하지 마. 그런 말을 믿지 마. 그런 말에 휘둘리지 마. 그냥 걔는 그냥 헤어질 때 그냥 명분을 그렇게 내밀었을 뿐이야. 좋아한다고 했으면 뭐가 바뀌었을까요? 그러면 조금 뻥치지 마. 그러면 뭘 조금이야. 아니지. 아닌가? 더 있나? 그러니까 어쨌건 설렘 같은 게 갑자기 나오진 않지만 그래서 설렘이라고 하니까 좀 더 와닿긴 하네요. 스틸킴도 뭐 그러면서 눈치가 있는 거니까. 사람들이 고지고대로 말하지 않는 것을 캐치하는 거는 스틸킴이 김보다 빠를 거야. 왜냐면 그런 부분을 믿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여기서부터는 이제 영숙님과 또 데이트가 되면서 영숙님도 가능성을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영숙님에 대해서도. 영자였는데 여기서 만약 영자님이 저걸 만약 바뀌었다면 데이트 관계가 바뀌었다면 구도가 바뀌었을까? 그래도 박씨랑 영자가 그래도 대화가 잘 통하긴 하니까. 그래서 뭐 스틸킴도 열심히 해보겠다. 접점을 많이 만들어야겠다. 설레는 포인트를 보여주려면. 그래서 접점을 많이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데 영숙하고 사실 영자한테 마음이 커서 영자한테 한번 열심히 해볼까? 그런 생각을 오전까지도 했어요. 근데 이거 되게 웃긴 게 이날도 오전까지 영자였다가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모르겠어요 하잖아요. 이 뒤에 그 다리에서 영숙 옆에 가가지고도 실은 뭐 영자였다고 얘기 또 해. 이게 말이 그때그때 약간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를 명확히 모르는 것 같아. 여기서도 영자였다가 잘 모르겠다. 영숙한테 갈 때도 원래 영자였다. 또 영숙 입장에서는 지금 김이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약간 퇴로로 스틸킴과 시간을 보내는 거지. 스틸킴의 그런 이게 확실히 가볍거든 사람이. 지금 영자였다라고 지금 어필을 했고 뒤에서도 다리에서도 또 그래. 그래서 영자님 말고 차라리 다른 분이 집었으면 좋겠다. 이거를 뭐 영숙 입장에서는 좋게 보기는 어렵죠. 다른 사람한테 호감을 가지고 있는 걸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게. 그걸 왜 씁쓸해? 그건 본인의 선택이면서. 다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호감을 가지고 있는 걸 이용하지 않아요. 안 되면 말고야.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김이 다른 사람한테 호감을 가지고 있는 걸 이용했나? 이용 안 했어. 이용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거든. 근데 스틸킹 입장에서는 당연해. 그 세계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씁쓸해. 이게 너무나 이럴 수밖에 없고 너무나 당연해서 그래서 씁쓸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어쨌든 기회를 얻는 게 중요한 거니까 라고 지금 설득을 하고 있죠. 영자가 있는데 영숙님이 어떨까? 기회를 얻은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에서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거나 이런 부분은 약한 것 같아. 굳이 영숙 얘기를 꺼내면서 솔직함을 어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안 해도 될 얘기거든. 그래서 일단은 어필하기 전에 영숙님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이게 킴과 김의 차이지. 김은 영숙이 어떤 생각하는지보다 일단 내가 어필하는 게 중요해. 이게 너무 강하고 킴은 일단 상대가 나를 보나 안 보나 영자가 나를 보면 영자한테 가고 영숙이 나를 보면 영숙한테 가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그렇게 돼. 그런 게 좀 더 강해져. 그런데 이게 너무 과하고 너무 손바닥 뒤집지하고 아예 차라리 박씨처럼 나는 사람을 알아보기로 했다라고 그냥 하든가. 근데 킴 같은 경우는 계속 말이 바뀌니까 지금. 이게 안 바뀌는 것 같으면서도 지금 영자였다가 영숙님 알아보고 싶었다가 또 다시 다리에서는 나는 원래 또 영자한테 가려고 했다가 그래도 영숙님한테 갔다고 하고 또 영숙님한테 올인한다고 이런 것들이 물론 스틸킴 입장에서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마음이 있겠지. 근데 이 사람이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오해하기가 쉽다는 거지.